세계 증시는 빠르게, 우리 증시는 폭넓게 가장 먼저 만나는 3분 증시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는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고용 지표에 대해서 서로 상반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먼저 주식시장은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요일 종가를 살펴보면 다우지수가 0.80% 오른 38,904.04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1.11% 상승한 5,204.34포인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나스닥 지수도 1.24% 오른 16,248.52포인트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이 주식과 반대로 채권 시장은 이번 고용 지표를 약세 재료로 해석했는데요. 예. 이 채권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모든 만기 구간에서 채권 금리가 급등했습니다. 네, 증시가 전반적으로 반등세를 이어갔습니다. 주목을 받았던 미국의 비농업 고용 지표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지난달 미국에서 농업 부문을 제외한 일자리가 30만 건 정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는데 네. 이게 예상치를 무려 10만 명이나 웃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올해 1, 2월에도 고용 증가 폭이 이 전문가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으면서 금융시장이 한번 놀란 적이 있었는데 네. 이 3월에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이렇게 고용 지표가 잘 나오다 보니까 미국 기업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커졌고요. 네. 이런 심리가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노동시장 과열이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고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하 시점이 지연될 수 있다라는 우려도 커졌습니다. 이건 채권시장 약세 요인으로 작용했고요. 네. 실제로 이제 미국 기준금리 선물 시장에서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이 고용 지표 발표 전에 60%대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 기대치가 고용 지표가 발표된 직후에 40%대로 급락했습니다. 네, 고용 지표가 잘 나왔다는 것이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하긴 했지만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는 요인이 되긴 했는데 그 요인이 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국제 유가가 그 주인공입니다. 네. 이제 국제 유가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물가 상승률이 반등할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살펴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목요일에 중동 브렌트유 선물 가격이 1.5% 오른 배럴당 90.65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가 90달러를 넘어선 건 작년 10월 이후 5개월 만이고요. 이 브렌트유는 이튿날인 금요일에도 0.6%가량 추가로 상승해서 배럴당 91.17달러를 기록했고 이로써 90달러대에 안착했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국제유가 상승세의 가장 큰 이유는 중동 갈등이 고조됐다는 점입니다. 예. 그리고 만약 중동 갈등에 이란이 개입하게 되면 이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로 직행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네, 유가가 계속 오르면 유통비용 등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물가가 오를 가능성이 있는데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금값까지도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합인포맥스 단말기에서 시세를 확인해 보면 지난주 금요일에 금 선물 가격이 전날보다 1.6% 오른 온스당 2,345.4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역대 최고치를 다시 갈아치운 거고요. 그런데 이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달러 가치는 떨어지는 게 맞는데 네. 지금은 금 가격과 달러 가치가 같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이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라는 영향이 큰데요. 이제 물가가 계속 높을 거라고 생각되니까 현금보다는 현물인 금을 사들이고 있는 거고요. 또 동시에 가파른 물가 상승세는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를 늦추는 요인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네, 금도 계속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세계 증시에 이어서 국내 증시도 살펴보죠. 지난주 코스피 상황 어땠습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에 코스피 시장은 다소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지수는 전장보다 1.01% 내린 2,714.21포인트로 집계됐습니다. 삼성전자가 깜짝 실적을 발표했지만 미국의 기준금리 조기 인하 기대감이 후퇴한 영향이 컸습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6천억 원 가까이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고요. 주간 단위로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는 일주일 전보다 1.18% 내려서 2주 연속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지난주 관심이 집중됐던 삼성전자 실적이 기대치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실적 수치를 확인해 보면 1분기 잠정 영업이 이제 6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라고 밝혔는데 네. 이게 1년 전보다 10배나 넘게 증가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증권가 실적 전망치보다도 1조 원 많은 수준이고요. 네. 하지만 이런 호실적에도 주가는 하락했는데
이제 미국의 6월 금리 인하 전망이 약해진 영향이 컸습니다. 네, 이렇게 큰 실적에도 주가는 하락했다니 주주들이 좀 많이 아쉬워할 것 같기도 한데 끝으로 이번 주 코스피 전망도 짚어주시죠. 네, 국내에서는 이제 지난주 삼성전자 실적을 기점으로 이제 이번 주부터 국내 기업의 1분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됩니다. 네. 그리고 주 중반엔 이제 총선이 있는데요.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기업 밸류업 지원 대책의 추진력이 좌우될 수 있습니다. 또 해외에서는 수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변수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 증권가에서는 이번 주 코스피 지수의 하단을 2,680선으로 그리고 상단을 2,800선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죠. 3분 눈치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